문재인 대통령 득표 41.4%의 비밀 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연구원 우리 원장님 계시는 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이라는 분 이진봉님 이분의 이야기인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실까요? 우선요 큰 의미를 부여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선 왜냐하면 전제가 민주연구원은 뭐 일반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연구와 보고서를 생산해야 연구원 전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또 동시에 모든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개별 의견이 있고 그렇게 모든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 제일 앞장에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 연구원들은 다 항상 그런 입장에서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의 어떤 연구 역량이 아주 그냥 그때 아기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연구실장까지 된 분인데 비교적 정치 관련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사실은 이것을 가져왔길래 이제 시의성이 있고 아마 빨리 이제 배포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쭉 보고 이러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했냐면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거를 제일 뒷줄에 있었던 걸 제일 앞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고요. 요지는 이번 이제 대선에서 득표한 표를 일종의 세그먼트라고 할까 좀 분석을 해본 거겠죠. 구분을. 그래서 촛불 이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그러니까 소위 친문 중에 줄이고 줄인 가장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당 지지층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야권 성향 부동층을 붙이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의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층 내지는 어떤 새누리당으로부터 흔들려 나와서 에이 정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지라고 한 표까지를 합쳐서 그것이 각각 15, 10, 9, 7 이렇게 해서 대략 41%가 나왔다라는 그것을 그 기존의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갖고 해본 것이고 수치에는 뭐 당연히 분석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종의 양파처럼 이렇게 어떤 지지층의 구성을 4분화했달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접근이고 또 종래에 있어 왔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본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함의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점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즉 현재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지지율이 단선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 구성인데 여기에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걸림돌이 강해지고 어디 장벽으로 되고 또는 정치를 만약에 여권이 잘 못했을 때는 그 4층 구성이 한 층씩 한 층씩 빠지면서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개혁적 집권 세력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러한 대선 당시의 4층 구성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을 어떻게 국정 지지도와 연결시켜서 더 확장시키고 고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의 과제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빠질 수 있는가를 또 분석함과 동시에 어떤 이슈들이 약점인가 왜 기존에 이제 현재의 여권 세력에 있어서 약점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까지 더 나아간다면 이 연구가 이제 단순한 구성 연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지층을 고정 확장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건 중대한 과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50%를 계속 넘어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까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되고 또 통일지향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종래에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진보 보수 중간층에 있어서 진보를 가장 취약 구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보면 이것을 역전시켜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고정 지지층을 확대할 것인가. 사실 이제 저는 이 연구는
출발점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민주연구원에서도 제기해야 하고 당이나 우리 민주개혁 세력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 점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 봐요. 박근혜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여론조사를 보면 30% 지지율 밑으로 안 빠졌었거든요. 탄핵 전까지만 해도. 그게 고정 지지층인 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냥 지지해주는 그 바탕이 돼야 기본 여론조사를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론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은 15%쯤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기반 자체는 굉장히 취약한 거네요. 그건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대선 전에 예. 그 5년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당이 어떻게 되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의 그러니까 당시 대표의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지해주는 층이 마지노선 15 플러스 알파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 지지도도 가장 낮게 잡아서 이제 경선 당시에 실제로 후보들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텨냈다는 것인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흥미로운 것은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가 당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이 후보들을 견인했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양자를 적절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게 있네요. 그 새누리당 지지했던 부동층이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보다 많아요. 이 분석에 의하면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바꾼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잘 해버리면 정말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원래. 그럴 수도 예. 있고 이거 진짜 이런 면도 있죠. 현대 정치에서는 어떤 정당에 대한 로열티라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정당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의미의 중간층 내지는 스윙 보터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 손 치더라도 지지를 바꾸는 그런 층이 또한 존재하거든요. 미국의 공화당 지지층이었다가 민주당을 찍거나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가 공화당으로 전향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국면적 요인과 어찌 보면 큰 틀에서의 국내 정세에서의 단계적인 것까지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될 것도 같은데 일정 기간 지나면 국민들에게서 적폐청산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적폐청산 청구서. 네. 저 그거는 못 읽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흥미로운 워딩을 썼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행사에 참석한 출연자가 한 말인데. 배종찬 네네.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없었구나. 예. 기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요? 네, 적폐청산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 재벌개혁,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불합리함을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매우 억울하게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의 한 표징이 김상조 위원장이었잖아요. 저는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청구서가 날라올 일은 그닥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계속 잘하십시오.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미안하지만 이분 종편에 나와서 그닥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누구죠? 누구? 배종찬 리서치 앤 그렇지. 리서치 본부장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이렇게. 네. 예.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이쪽 저쪽에 대해서 다 조금 객관적 연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뭐 100년 정당, 뭐 100일 플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게 오늘 주제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의 연장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원장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한번 주제로 잡아본 거였고. 네. 이거는 그냥 지난 대선에 대한 평면적인 1차적 평가 아닌가 전 싶어요. 100일 정당 그 플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좀 초를 잡다가 일단은 제가 발제를 좀 해야 되고요. 기초 발제를 하고 당내에 관심 있는 부분들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거르고 당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신속하게 뭐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것이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당원 번개를 해요. 옥상에서 하는 거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또 제가 기왕 하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100년 정당으로서의 어떤 당원 제대로 된 혁신 저는
누누이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저한 당원 주권론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의 발전과 결합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당대회 때문에 표 한 번 찍는 거 이걸 뛰어넘어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당원의 직접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최대 공로자가 사실 당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확대할 방법을 제도화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원들의 일종의 집단 수기, 집단 토론 이런 실험을 좀 오늘 기왕하는 요 계기에 해보자라고 제기를 해서 아마 그런 전문 어떤 에이전트하고 함께 오늘의 행사를 그냥 단순한 축하 파티 수준이 아니라 집단 토론 실험하고 연계를 해볼 겁니다. 한 표를 일종의 세그먼트라고 할까 좀 분석을 해본 거겠죠. 구분을. 그래서 촛불 이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그러니까 소위 친문 중에 줄이고 줄인 가장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당 지지층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야권 성향 부동층을 붙이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의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층 내지는 어떤 새누리당으로부터 흔들려 나와서 에이 정권이 그래도 바뀌어야 되겠지라고 한 표까지를 합쳐서 그것이 각각 15, 10, 9, 7 이렇게 해서 대략 41%가 나왔다라는, 그것을 그 기존의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갖고 해본 것이고, 수치에는 뭐 당연히 분석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종의 양파처럼 이렇게 어떤 지지층의 구성을 4분화했달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접근이고, 또 종래에 있어 왔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본 것이다. 인데 비교적 정치 관련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사실은 이것을 가져왔길래 이제 시의성이 있고 아마 빨리 이제 배포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쭉 보고 이러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했냐면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거를 제일 뒷줄에 있었던 걸 제일 앞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고요. 요지는 이번 이제 대선에서 득표 진행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또 동시에 모든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개별 의견이 있고, 그렇게 모든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 제일 앞장에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 연구원들은 다 항상 그런 입장에서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의 어떤 연구 역량이 아주 그냥 그때 애기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연구실장까지 된 분. 문재인 대통령 득표 41.4%의 비밀 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연구원, 우리 원장님 계시는 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이라는 분, 이진봉님 이분의 이야기인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실까요? 우선요, 큰 의미를 부여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선 왜냐하면 전제가 민주연구원은 뭐 일반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연구와 보고서를 생산해야 연구원 전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